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주정부 State Government Power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연방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Federal Government System에서 만약에 What if there is a conflict?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 주정부 간의 conflict, 약간 disagreement, 불협화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미국의 헌법에는 미국에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Constitutional and National Supremacy. 그런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과 연방정부가 우월하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Constitutional and National Supremacy. 헌법의 그 아티클 11인가 이게? 네. 아닌가? 6인가? 6이군요. 헌법 6장의 clause 2. 그죠? 여기 보시면 supremacy clause라는 게 있습니다. In case of potential 잠재적인 conflict의 경우에는 national government가 우월하다. 헌법과 national government에 근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constitution과 연방정부가 우월하다.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연방정부와 constitution이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그 땅에 우월한 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der the U.S. federal system, 미국 연방주의에 따르면 the state hav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ass their own legislation and judge all their own cases. 주정부가 자기들 주 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주정부들이 각 케이스들 경우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but their laws and judicial rulings 그죠? 주정부 수준에서 입법과 사법적인 판단들은 cannot contradict the constitution.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또 국가 연방법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Supreme Court's rulings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그런 supremacy clause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그러면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일단 결정하면 저항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방정부와 헌법이 우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사진 보시면 사진에 흑인들이 걸어가고 있고, 그죠?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어떤 일일까요? 이제 57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연방정부가 그 하이스쿨을 고등학교가 separate but equal. 그동안 분리되었어도 평등하게만 대면 된다고 해가지고 흑인과 백인을 분리해서 학교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이라고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 하지 못하게 금지됐는데 저기 알칸소라는 주에서 개긴 거예요. 예,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프림 코트 대법원의 결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연방군들을 투입해가지고 이 흑인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섹션을 리뷰를 해볼까요? Define federalism. 연방주의가 뭔지 개념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And explain why necessary and proper clause.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필요하고 적정한 개입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은 implied power에 관한 것이다. 그죠?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자주 쓰일 경우 it can be a elastic clause. elastic이 뭐예요? 늘어나는 거죠. It can be called the elastic clause. 왜 그럴까요? 연방정부 권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ich constitutional amendment guarantees the reserved power of the state and the people? 어떤 헌법이 주정부의 권한과 시민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10th Amendment. 그죠? 10th Amendment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Which two levels of government are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Layers of the U.S. government 중에 어떤 정부는 규정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뭐죠? 예, local government
규정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Why is it important for citizens to know which responsibilities are assigned to a particular level of government? 어떤 권한이 특정한 주정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할까요? 이게 결국은 연방주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PPT 살펴보십시오. 네, 이 두 번째 PPT를 살펴보시면 Section 2, Developments in Federalism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 가운데서 페더럴리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초창기에서 현대까지. 자, 그래서 earlier phase로 보면 뭐 건국 시기를 살펴보는 거죠. Earlier years, state played a much more important role in the lives of their citizens and did the than did the national governments. 연방 정부보다 주정부가 시민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더 미쳤습니다. 답은 yes. 왜 그럴까요? Before the interstate transportation system, 주와 주를 연결하는 철도도 없었고 도로도 잘 뻗어 있지 않고 항공은 더군다나 없었고 18세기에 그죠? 그런 것들이 건설되기 전에 각 주들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급자족에 의존했어요. 농산물도 자기네서 생산해서 자기가 먹고 끝냈습니다. More independent, 독립적으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연방정부보다 사회나 정치적인 생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어떤 정치 철학자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1864년인가 69년에 Democracy in America, 굉장히 정치학의 고전이란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을 19세기에 방문했는데 이 사람은 워싱턴 DC에 방문하지 않고 80개에 달하는 로컬 커뮤니티에 방문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In America, 미국에서는 the legislature of each state is supreme. 각 주의 입법이 우월하다, supreme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Nothing can impede its authority. 그 권한을 침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스테이트의 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So this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state government. 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주정부가 중요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earlier phase state political strength was bolstered by the relative weakness of the national governments and by constitutional provisions. 원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적으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초창기에. And founding fathers such as Thomas Jefferson and James Madison, 제임스 메디슨이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이 버지니아주 출신인데요. 존 칼훈 같은 사람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이제 나온 사람인데 이런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괜찮아 주정부에 좀 더 파워를 줘도 돼 연방정부는 약화시켜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은 특히 버지니아주의 대농장을 가지고 있던 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도 연방제를 이제 건립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죠. Of course, national government did hold supreme power and its role was well established. 물론 연방정부도 헌법적으로 굉장히 잘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주정부가 훨씬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1871년에 제임스 메디슨 헌법 아버지의 한 분이 비토를 했거든요. 어떤 법안에 비토를 했냐면 Congress Public Works Legislation. 주정부의 근로 프로그램, 공공건설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공공건설을 통해 가지고 도로도 짓고 댐도 짓고 이러면 좋긴 한데 헌법에 그런 권한이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헌법에 묘사되지 않은 권한을 그 연방 정부에 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비토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페더럴리즘 연방주의는 듀얼 페더럴리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20세기까지
초창기 20세기 초까지 dual federalism을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dual federalism is mean that national and state government were sovereign within their own spheres. 각자 부여받은 영역 내에서 their own spheres 내에서는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dual federalism을 얘기할 때 가장 예시로 되는 것이 layered cake federalism, layered cake이라는 얘기거든요. 각 정부가 각자 소브레인이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연방 정부, 주정부, 로컬 가버먼트 셋 다 각자의 영역이 있고 각자의 권한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게 명확하게 나눠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dual federalism dominated such an aspect of political system. 이 당시에는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상업 활동이 발달하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각 주간의 interdependence 그리고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Givens vs. Ogden이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이 에런 오그던이라는 사람이 증기 여객선 뉴욕주에서 면허를 받아가지고 스팀보트 증기선을 뉴저지까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뉴욕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시작하다 보니까 저 기븐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형태의 스팀보트를 똑같은 루트로 운영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he sued Thomas Gibson. 토마스 깁슨이라는 사람을 소송을 걸었어요. Who was operating ferries along the same route under the coasting license by the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에 의해서 부여된 그 라이센스를 면허를 가지고 똑같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받겠죠, 그죠? 근데 소송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824년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연방 대법원 판사이던 존 마셜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페더럴 가버먼트 연방 정부에 좀 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존 마셜 판사는 나중에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유명하신 연방 대법관인데요. 이런 결정은 결국 주정부로 하여금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초창기에는 주정부가 좀 더 파워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세상이 복잡화되면서 the growth of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With the end of civil war,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the supremacy of the federal government was firmly established.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연방 정부 확립이 되면서 연방 정부의 supremacy, 우월성이 대체로 확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이 점차 산업화되면서 industrialize 되면서 농부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Farmers migration to industrial cities and influx of migrants. 유럽에서 이탈리안이라든지 아이리시 같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이죠. 유럽에서 이민자로 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interstate transportation 그 주간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하고 도로가 확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반 시설이 발달하니까 increased interstate activities crossing borders. 주의 경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상호 의존적인 활동이 많아지고 상업 활동이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교류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nterdependence of producers and consumers.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대도 굉장히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심판자를 필요해요. 주간의 상업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또 감독할 수 있는 federal government의 involvement 개입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And also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and productivity, right? 생활 수준의 향상과 생산성의 증가는 세금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거는 바로 연방 정부의 강화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갑자기 최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Rise of American supremacy in world politics after World War I.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상당한 supremacy, 우월성을
세계 정치 무대에서 발휘하기 시작했고요. A large source of federal money spending. 그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연방 정부 예산이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결국 연방 정부의 힘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창기에 스테이트 파워가 셌던 것에서 지금은 페더럴 파워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During the World War I, the federal government took control of the railroads and expanded its regulatory powers over major corporations and industries. 정부가 점차 주간의 그 철도나 도로, 그다음에 큰 기업, 대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이 당시에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또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직업을 엄청나게 잃었습니다. 은행이 많이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State Finance, 주정부의 재정이 파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났냐? 에이드죠. 연방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came in, step in 했어요. 개입을 했어요. 연방정부가 돈을 더 쓰게 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돈을 주는 사람이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죠? More federal power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제 federal government에 있는 대통령으로 있는 프랭클린 디나모 루즈벨트가 뉴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 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And New Deal programs actually expanded the power of the national government. 연방 정부의 힘을 굉장히 확장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어떤 걸 계기로 Great Depression 그리고 뉴딜 정책 같은 것 때문에 연방 정부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뭐 50년대, 60년대까지 이게 원래 40년대, 3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40년 동안 계속 연방 정부가 확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63년에 취임한 그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이 당시에 미국이 최강대국이었는데 이 최강대국에 정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poverty line 하루에 뭐 쓸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은 그런 빈곤한 사람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는 안 되겠다. 빈곤을 퇴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입한 프로그램이 페더럴 프로그램이 The Great Society Program 이것입니다. 복지 정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입니다. To reduce poverty in America. 미국에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Great Society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는 뭐예요? 정부가 돈을 더 쓴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더 쓰면 더 쓸수록 예산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권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연방정부가 확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연방정부가 너무 확대가 되니까 돈도 많이 쓰고 세금도 많이 걷고 또 빚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빚잔치를 하게 되었고요. 빚덩어리에 올라서게 되었고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떤 대통령들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부담을 내려놓고 주정부에 힘을 더 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는데요. 특히 이제 During the 1980s, a new federalism argument actually emerged. 특히 리처드 닉슨이나 70년대의 닉슨이나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이 이 new federalism, 신연방주의를 주장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But regardless of the rise of new federalism argument, 이 연방주의 아규멘트에도 불구하고 still state power increase, 연방정부의 파워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페더럴리즘은 어떻게 케이크로 묘사하면 되느냐? 마블 케이크라고 그래요. 마블 케이크 먹어보셨어요? 원래는 지금 이런 거 동그랗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마블 케이크인데요. 이 안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레이어드 케이크처럼 뚜렷하게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권한이 구별되는 거 아니고 기능과 권한이 섞여 있다라는 의미로 최근 모던 페더럴리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블 케이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방 정부의 탄생과 또 정의와 그다음에 연방 정부 그 페더럴리즘, 연방주의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섹션 리뷰를 잠깐 살펴보면요. How does the role of the state different from their role in the earlier phase in the United States?
초창기에는 어땠다고 그랬죠? 네, 기억하시죠? What event firmly established the supremacy of federal government? 어떤 이벤트가 어떤 연방 정부의 우월성을 굳건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네, Civil War죠, Civil War. 죄송합니다. Civil War. 남북 전쟁. What events in American history significantly shifted Americans' percep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인식을 달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Great Depression이 있었죠. 1929년에. Which two presidents spoke about new federalism? 리처드 닉슨하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How did New Deal and the Great Depression impact federalism? New Deal 프로그램하고 이제 Great Depression 대공황은 페더럴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겠고 이 앞에 두 질문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섹션은 마무리하고 다음 섹션은 Financing 페더럴리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